네, 안녕하세요. 인문심리연구소 마음친구 권유셉입니다. 오랜만에 오늘은 교리 분석으로 만나려고 합니다. 이제 교리 분석이 좀 전환기를 맞게 될 건데요. 오늘을 기점으로. 그동안은 교리 분석이 좀 그러니까 이론들을 좀 어려운 이론들을 많이 다뤘는데,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어려운 이론들은 정리를 하고, 심리 게임이라고 하는, 이것도 뭐 이론이긴 하지만 좀 실질적인 예들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가게 됩니다. 그래서 교류 분석이 좀 이제 재밌어질 거예요. 오늘 거를 마무리하고 다음 거부터는 굉장히 재밌어질 겁니다. 오늘은 그 시간의 구조화라고 하는 걸 다뤄보려고 합니다. 시간의 구조화라는 거는 결국 이제 교류 분석이 어떤 정점으로 넘어가는 심리 게임이,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심리 게임과 라켓 감정, 라켓티어링이 교류 분석의 정점인데, 이 라켓 감정, 라켓티어링이 그 심리 게임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심리 게임의 유형들을 앞으로 하나하나 다루게 될 건데, 그게 굉장히 재밌어요. 교류 분석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전개가 될 거고요. 그에 앞서서 오늘은 그 게임에 대해서 살짝 언급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의 구조화라고 하는 걸 다루도록 할 겁니다. 그 시간의 구조화라는 거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시간을 어느 쪽에 더 많이 할애를 하는가 하는 걸 구분하는 거예요. 이걸 6개로 나누는데, 그 6개에 해당되는 내용들에 따라서 그 인간관계를 맺는 패턴을 구분하게 됩니다. 이 인간관계를 맺는 패턴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, 그러니까 교류 분석에서 이면교류, 교차교류, 상보교류라는 개념이 있잖아요. 근데 이거는 말하자면 일종의 그 교류 패턴이라기보다 교류의 방식입니다. 방식. 그 대화의 방식이죠, 일종의. 자, 그런데 이 시간의 구조화에 나타나는 6개의 구분은 어떤 그 사람이 갖게 되는 교류의 패턴이에요. 제일 안 좋은 형태의 교류 패턴이 이제 폐쇄입니다. 아무하고도 교류하지 않는 거죠. 아무하고도 교류하지 않고, 아무하고도 교류하지 않으니까 스트로크가 없겠죠. 스트로크라고 하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어떤 자극,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접촉, 이런 것들이 이제 스트로크이고, 사람의 감정은 이 스트로크를 통해서 형성이 되는데요. 폐쇄라고 하는 건 이 스트로크가 없는 거예요. 사람을 아무도 만나지 않는 거죠. 그렇게 폐쇄된 상태로 살아가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울로 넘어가게 되겠죠. 자, 그런데 사람이 왜 이 폐쇄로 들어가게 될까요? 스트로크에는 긍정 스트로크와 부정 스트로크가 있는데요. 부정 스트로크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 부정 스트로크가 힘들고 어려워서 그 부정 스트로크를 피해야 되다 보니 스트로크 자체를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폐쇄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. 폐쇄 상태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뭐 대체로 거의 다 보통은 우울증으로 빠지게 되고요. 그 상처를 피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상처는 안 받을 수 있어요. 근데 자기 혼자서 들어가니까 자아상이 강화됩니다. 근데 폐쇄 상태로 들어가는 사람이 만들어낸 자아상이 건강할 리는 없거든요. 그러니까 자아상이 강화돼서, 이 자아상이라는 건 결국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인데, 그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에 대한 상이 강화되다 보니까 원래 부정적이었던 그 자아상이 점점 강화되는 거죠.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은 좀 어려워도 폐쇄를 뚫고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, 그러기가 쉽지는 않죠. 상처받을까봐 사랑도 하지 않는 형태예요. 그 감정학교 때 제가 잠깐 했던 얘기인데,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두 종류로, 이제 인간을 프로이드는 두 종류로 구분을 했는데요. 뭐 다양한 뭐 성격으로도 구분하고 많이 했지만, 그 욕구와 관련해서 두 종류로 구분을 했는데, 어떻게 구분하냐면 쾌락 추구적인 인간과 고통 회피적인 인간으로 구분을 했습니다. 그런데 고통 회피적인 인간이 쾌락 추구적인 인간보다 더 증상이 많아요. 그러니까 마음이 더 많이 아프다는 이야기예요. 그래서 프로이드는 쾌락 추구적인 그 생활 습관이
훨씬 더 증상에 좋다. 그 사람의 정서적인 건강에 좋다고 봤어요. 교리 분석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봅니다. 좀 이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서, 고통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쾌락 자체도 다 단절해 버리는 구조로 가는 건 이제 결국은 어떤 스트로크도 어떤 쾌락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못 느끼게 되거든요. 요 단계가 폐쇄 단계입니다. 좀 어렵고 관계가 어렵고 힘들고 스트로크가 부정적으로 와서 어려워도 사소하게나마 긍정적인 스트로크들을 받고 사는 게 그래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요 폐쇄 단계 다음이 의식 단계입니다. 이 의식 단계는 이 의식 단계는 그러니까 뭐 의식, 무의식의 그 의식이 아니고 의례, 의식이에요. 그러니까 뭔가 형식적인 관계만 맺는 걸 의식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뭐 인사 정도 하는 거죠. 안녕하세요, 뭐 이런 거. 우리가 뭐 이렇게 회의나 미팅 같은 거를 할 때 뭐 간단하게 자기소개하는 정도의 관계만 맺는 거예요.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면은 관계가 어려워지니까 그냥 그렇게 완전히 의식적인, 의례적인 수준에서만 관계를 맺는 게 이제 의식 단계입니다. 폐쇄보다는 조금 나아요. 그리고 그 폐쇄보다는 조금 더 진전을 해서 어쨌든 인간과 만남은 같기 때문에 그래도 막 우울로 막 가지는 않겠죠. 그런데 의례적인 그런 걸로만 관계를 맺는 건 그 사람의 깊이 들어갈 수도 없고 나를 보여줄 수도 없어요. 그러니까 폐쇄보다 낫다 할지라도 사실상 이 의식이, 그러니까 이 의례적인 관계가 나한테 좋은 영향을 주면서 큰 스트로크를 주지 못해요. 그러니까 좋은 형태의 치료적인 스트로크는 주지 못해요. 유지를 할 뿐이죠. 그래서 폐쇄보다는 낫다 할지라도 이런 의식적인, 의례적인 관계만으로 유지를 하는 사람들은 뭐 원래 건강한 사람이었으면 괜찮은데 그 자기의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증상을 치료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그 치료적 요인은 될 수가 없어요. 이 의식, 의례 형태의 교류로는. 그래서 조금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.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잡담입니다. 사소한 교류죠. 그 잡담. 그러니까 뭐 깊이 있게 뭐 서로 상처를 주지 않을 정도 선 안에서 뭐 드라마 이야기하고 뭐 의례적인 자기소개 정도의 단계는 지나지만 드라마 얘기하고 뭐 그냥 주변 사람들 얘기하고 서로 상처 주지 않을 이야기들로만 하는 거예요. 요게 그나마 나를 일상 안으로 들어가서 일상을 유지하게 만들어 줍니다. 그러나 그래서 보통은 이 잡담에서 살아가요. 대부분의 사람들은. 그러나 이 잡담도 사실 치료적 기능을 하지는 못해요. 스트로크들을 조금씩 줘서 이 쌓여지는 그런 스트로크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나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내 안에 어떤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낼 수 있을 만한 스트로크는 주지 못합니다. 그래서 폐쇄보다 의식이 스트로크 밀도가 좀 높고요. 의식보다는 잡담이 스트로크 밀도가 조금 더 높죠. 자, 반대로 잡담보다 퇴세보다 의식이 심리적인 위험이 조금 더 높죠. 상처 줄 위험이 조금 더 높은 거예요. 의식보다 잡담이 상처 줄 위험이 조금 더 높아요. 그래도 이 잡담까지는 아직은 서로 상처받지 않고 관계할 수 있는 상태이죠. 근데 이 다음 단계부터는 이제 상처가 될 수 있고 그러면서 스트로크도 더 될 수 있는 그런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데요. 그게 바로 활동입니다. 활동은 뭔가를 같이 하는 거예요. 꼭 일이 아니더라도 뭐 일을 같이 하는 거, 업무를 같이 하는 것도 활동인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같이 이루어내는 거예요. 뭐 사회 활동도 할 수 있고 뭐 자선 사업을 같이 할 수도 있고 뭐 취미 활동을 같이 할 수도 있고요. 동아리 활동을 같이 할 수도 있고 회사에서 일을 같이 할 수도 있고요. 이런 뭔가 활동을 같이 하는 관계는 어쨌든 폐쇄 관계는 아니죠. 의례적인 인사만 하는 것도 아니죠. 그냥 뭐 사소한 잡담도 넘어가죠. 뭔가를 목표를 가지고 같이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. 그러나 이런 활동도 자기의 저 깊은 내면을 다 보여주지는 못하죠. 그래도 어쨌든 상당한 스트로크들이 오고 가요. 스트로크 밀도가 좀 높아져요. 스트로크 밀도가 높아지는 만큼
그 심리적인 위험도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. 이 활동 다음 단계, 함께 뭔가 일을 같이 하는 이 활동 다음 단계가 바로 심리 게임의 단계입니다. 이 심리 게임의 단계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떤 애착 관계나 애정 관계도 같이 들어가고요. 누굴 더 좋아하고 누굴 덜 좋아하는 그런 관계도 들어가고요. 서로 옳고 그름의 관계도 들어가요. 좀 친하다 싶은 관계가 이제 심리 게임을 하는 관계입니다. 요 활동과 심리 게임도 같이 엮여 있을 수 있어요.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심리 게임으로 전환되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 심리 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인정 자극을 어디로부턴가 받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들어갑니다, 이 심리 게임 속에는. 그러니까 전혀 무관심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면 심리 게임 하지 않아요. 어쨌든 인정 욕구가 발동할 만한 대상들이 있을 때 이 심리 게임이 들어가게 됩니다. 이 심리 게임은 뭔가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들이 존재할 때, 혹은 성격상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심리 게임이 발생을 합니다. 이럴 때는 이면 교류 형태로 처음에는 이 심리 게임이 들어가요. 이면 교류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하고 받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받아낼 수 있는 걸 상보 교류라고 해요. 예를 들면 지금 몇 시예요? 라고 물어볼 때, 이게 교류 분석에서 많이 사용하는 예예요. 몇 시예요? 물어볼 때 지금 3시예요.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질문을 하고 원하는 답을 얻었죠. 그래서 서로 숨김없이 이야기가 오고 가는 걸 상보 교류라고 합니다. 그런데 교차 교류라고 하는 건 원하는 질문을 했는데 대놓고 다른 말로 갚아주는 걸 교차 교류라고 해요. 예를 들면 지금 몇 시예요? 그랬는데 넌 시계가 없어? 이렇게 가면 이렇게 돌려오는 걸 교차 교류라고 해요. 이면 교류라고 하는 건 상보 교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저변에는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이면 교류입니다. 뭐 격식을 차리는 거죠. 이를테면 지금 몇 시예요? 물어봤는데 대답은 해줘요. 3시예요 라고 대답은 해주지만 뭐 태도는 되게 불손하게 째려보면서, 혹은 뭐 어떤 마음가짐에서는 뭐 다른 표현을 하면서 다른 욕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 형태들이 이제 이면 교류죠.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한국인들은 특히나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는 대체로 다 이면 교류를 하죠. 요 이면 교류가 게임의 아주 기본 단위입니다. 그래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면 교류 형태에서 시작을 해요. 이면 교류가 일단 발동되지 않으면 게임은 잘 시작되지 않습니다. 게임은 이런 이면 교류로 시작이 돼요. 그래서 게임은 이제 힘의 균형으로 돌아갑니다. 예를 들면 부부싸움을 하는데 제3자를 불러서 누가 맞는 것 같아? 이렇게 부르는 거. 뭔가 힘의 균형을 새로 부르면 그 사람에게 힘의 균형이 흘러가죠. 이렇게 힘의 균형을 가지고 서로 눈치 싸움을 하게 만드는 구조가 이제 게임입니다.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심리 게임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구원자, 희생자, 가해자 구조인데요. 아버지가 뭐 딸을 막 혼내고 있어요. 아버지는 가해자고 딸은 희생자죠. 그때 엄마가 나타나서 당신은 왜 자꾸 애를 혼내고 그래? 이렇게 개입하면 엄마가 딸의 구원자가 되겠죠. 요런 삼각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게임이 됩니다. 그래서 요런 심리 게임들은 사실 가짓수가 되게 많아요. 지금 제가 아주 간단한 것만 지금 소개를 해드린 거고, 가짓수가 100개가 넘어요. 100개가 넘어서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는 늘 이런 심리 게임이 존재하는데, 이 심리 게임이 들어갔다는 건 그래도 스트로크 작동이 있다는 얘기고, 그만큼 위험도 굉장히 크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. 근데 교류가 이면으로 이루어지고 상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면으로 이루어지고 신뢰관계가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형성되는 관계가 이 심리게임입니다. 심리게임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관계 속의 패턴들이 눈에 잡히고 보이기 시작합니다. 물론 잘못 배워놓으면 그걸로 다 판단을 하기 바쁜데, 그러지 않고 잘 배워놓으면 이것들을 분석하고 내가 거기에 적절하게 어떤
그 대처를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생기게 되죠. 그 에릭 번이 교류 분석을 만든 에릭 번이 그 미국에서 일약 스타덤 세계적인 스타가 오르게 된 게 바로 이 심리 게임이라는 책을 쓴 뒤에요. 이 심리 게임의 과정을 거치고 혹은 거치지 않더라도 심리 게임보다 훨씬 더 스트로크 밀도가 높고 그러면서도 심리적 위험도 높은 그리고 굉장히 치료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관계의 형태가 뭐냐면 친밀입니다. 이거는 친밀은 게임을 하지 않고 이면교류하지 않고 자기 속을 그대로 다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내면이 다 이야기되어졌다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갖는 것. 이런 게 이제 친밀입니다. 교류 분석에서 가장 목표를 두는 관계의 형태는 친밀이겠죠, 당연히. 그리고 친밀한 관계들을 소수 그룹이라도 두고 있으면 이제 심리적인 안정감으로 가고 증상들이 치료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이제 교류 분석의 한 형태인데 이 친밀까지 가는 것이 친밀까지 가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쉽지는 않죠. 그래서 이런 교류 분석 이 집단 상담에서는 사실 뭐 3주, 뭐 6주, 12주 이런 단기가 아니고 길게 가서 의식적인 만남에서부터 시작해서 게임을 거쳐요. 게임을 거쳐서 친밀한 관계까지 가는 그런 집단원들을 구성하는 걸 목표로 하는 그런 집단 상담도 있습니다.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. 여러분 주변에는 혹은 여러분은 어떤 형태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나요? 폐쇄부터 친밀까지 좀 위험도가 높아도 관계의 깊이를 가지고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. 그런데 뭐 이미 상처를 가졌던 사람들은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죠. 그래도 그 친밀 관계까지 갈 수 있는 관계들을 형성해낼 필요가 있습니다. 이제 다음 주에는 이 중에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게 사실 뭐 잡담이나 활동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 않죠. 이미 친밀까지 가면 힘들게 하지 않는데 그 친밀까지 가는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게임 때문에 주로 우리는 힘들거든요. 그래서 이제 게임의 유형들을 하나하나 나갈 거고 다음번 영상에는 이 게임의 이론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부터 게임의 유형을 하나하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